자, 가겠습니다. 지금 73페이지 보면 이제 등록 절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행법상에서 신규 등록이 허용되는 자가 누구더라?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입니다. 법인이 등록 신청을 하겠죠, 그죠?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을 한다. 누구에게? 등록관청에게 하죠. 등록관청에게 한다. 등록관청이란 사무소 관할청을 말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명칭상의 구를 말합니다. 그럼 등록 신청할 때 갖춰야 되는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 있죠, 그죠? 등록 기준입니다. 그러면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하는데 거기 보면 제출한 서류가 있죠. 그럼 이 등록 신청 서류라고 하는 것은 등록 기준을 갖췄다는 증명이죠.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 서류, 제출 서류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는 서류 한번 보십시오.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마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죠. 법인 등기상 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도 제출할 필요가 없죠. 이건 누가 확인한다? 등록관청이 확인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격증 사본을 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격 확인을.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보정설정 증명 서류를 하나 적어놨죠. 보정을 설정했다. 보정 설정 증명 서류도 제출하는 서면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중에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업무 보정은 등록하고 난 뒤에 합니다. 등록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고 제출하는 서류는 아까 결자 실사에서 실사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있습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가 보통 뭘 말할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말합니다. 그죠? 근데 자기 건물이라면 필요 없죠. 건물 등기부를 제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여권용 사진입니다. 반명함판 사진이었다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뽀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예. 본판을 안경 벗나요? 벗은 것 같은데? 벗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안경이 그나마 있어서 볼만한데. 자, 어쨌든 여권용 사진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이나 외국의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우리가 외국인 공인중개사 법인이라 할 때 국적 불문이었죠.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와 외국 법인의 경우는 추가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에 보니까 법 제10조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기억니은이 뭐냐면 공정서류입니다. 우리가 내국인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내가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공정서류가. 그래서 해당 그 외국 정부 있죠. 외국 정부 발행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 정부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하나. 그리고 밑에 마지막 줄 보면 해당 국가 주재 영사관 확인 서류 있죠. 그리고 아포스티유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식 그냥 아포스티유라고 그러는데 이건 인정 폐지 협약에 의해 가지고 서로가 각각의 대표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면 자국에서 발행한 서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교부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발행한 서류를 미국에 가져가면 그 미국 내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 서류와 어떻게 한다고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공문서를 가져가면 이게 그죠? 제대로 발급된 공인된 문서인지 아닌지를 해당 그 기관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인정 폐지 협약입니다. 그런 거. 그런 절차를 생략하는 거죠. 폐지 협약에 의한 국가, 그러니까 아포스티유라고만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외국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서류다. 그리고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증명 서류입니다.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다. 그러니까 외국인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공정 서류와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수료인데 우리가 공인중개사이다 법인이다 그럴 때 지자체 조례되어 있죠. 이게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얼마? 2만원, 법인은 3만원 이렇게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등록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했겠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등록 관청은 공인중개사 법인에 대해서 뭐한다? 등록을 통지하는데 며칠이냐? 7일 이내에 구두로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제가 신중을 기하거나 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우는 처리 기간이 며칠을 그랬죠?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구두로 서면으로 뭐한다? 통지한다. 통지한다라는 말은 등록 신청이 수리되었다. 등록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했다라는 의미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이제 뭐가 되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아셨죠? 즉 통지를 받으면 뭐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등록의 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무적으로 뭐라 말씀드렸냐면 등록은 사무소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중개 행위를 한다는 말은 중개사무소에 뭐가 걸려있다? 예,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 등록의 통지를 받았어요? 등록증을 받았어요? 등록의 통지입니다. 등록 신청이 실제로 문자가 와요. 뭐라고 하냐? 등록 신청이 수리되었으므로 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오거든요. 물론 그 전에 뭐 된다? 보정을 설정하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한다? 보정기관에 대해서 중개 행위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보정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보정을 설정해야 되는데 보정 방법, 보정 기간이 3개 있습니다. 보정보험회사 있죠. 보험회사가 있고요. 보정보험이 있고, 즉 보정보험이 있고,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가 있고,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법이 규정한 즉 공인중개사는 1억, 법인은 2억이라는 금액 있죠. 현금 또는 국공채로 전액을 임치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하겠어 안 하겠어요? 돈을 그저 딱 2억 원, 1억 원 딱 꽂아놓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원에 하는 공탁까지 해서 방법 몇 개 있다? 3개 있습니다. 그 3개를 보정을 설정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합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그죠? 보정을 설정하게 되면 보정기관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보정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보정서 교부를 받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관청에 대해서 보정 설정 사실을 뭐한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보정기관이 등록 관청에 대해서 보정 설정 사실을 뭐하면 직접 통보하게 되면 그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그 의무사항이 보정 설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장 등록도 있습니다. 인장 등록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 합니다. 그럼 인장 등록을 누가 할까요? 개공, 소공,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등록 신청 시부터 인장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장하고 보정하고를 보면요.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보정은요. 보정은 등록증 교부입니까? 등록 후부터입니까? 등록 신청 시부터입니까? 등록 후부터입니다. 등록을 하고 난 아시죠? 등록 통지를 받고 난 뒤에 하죠. 그래서 보정은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록 후 보정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바꾸면 등록한 때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등록한 때는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 아셨죠? 이렇게 순수가. 그러면 이제 업을 할 준비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보정의 설정 신고받았으니까 신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겠죠. 그래서 5일 이내 가급적 빨리 업을 할 수 있게끔 등록증을 만다.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이렇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 요건입니까? 등록증 교부 요건입니까? 등록증 교부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죠. 74페이지에 등록의 통지가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구도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그러면 등록의 통지가 받으면 밑에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뭡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때는 뭘 말하죠?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 둘을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개공은 그러면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죠? 그렇죠. 부칙상의 개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때하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때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럴 때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둘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방법 몇 개 있더라? 3개 있고 금액은요. 법인은 2억 원, 공인중개사는 1억입니다. 오른쪽 보정 설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신고해야 된다. 언제요? 등록한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딱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보정은 등록 후부터입니다. 등록한 때는 이렇게. 등록한 때는 업무 시작 전에. 그죠? 그리고 보정 설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는 아니죠. 동그라미 2번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등록증 교부입니다.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랬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죠. 확인이라는 절차가 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즉시는 아니에요. 보정 설정의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죽겠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등록증을 가급적 빨리 교부해야 된다. 업을 할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등록대장에다가 기재를 하고 네 번째 이제 업무를 개시합니다. 업무를 개시하는데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지 명문에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언제? 3월 정도까지 아시죠? 3월을 초과하기 전에는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 왜? 3월을 초과하게 되면 뭐하죠? 신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업무 개시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니까 협회에 대한 통보가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협회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1번에 한번 줄을 그어 보시겠어요? 등록 신청한 때입니까? 등록증을 교부한 때입니까? 죽으세요. 등록증을 교부한 때입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때. 자, 왜 그러냐면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해 주라 그랬죠. 그런데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몇 개나 있어? 싸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인 아닌 자가 결격 사유자일 때, 기준에 미달할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을 위반했을 때 몇 개? 4개. 4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등록 신청한다고 바로 뭐가 등록이 받아들여진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등록증 교부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전 신고, 설치 신고, 고용 신고, 그다음에 휴폐업 신고, 그리고 행정 처분까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언제까지 통보해라 두 번째 줄. 매월 10일입니까? 다음 달 10일입니까?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음 달 10일. 매월 10일까지가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아셨죠? 자, 그리고 6번. 등록증 재교부 등 쭉 나오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분실했거나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때도 수수료를 납부하죠. 그리고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도 등록증은 재교부를 해야 됩니다.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근데 지금 76페이지에
종별 변경이라고 보이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등록 파트에서 기억할 건 등록 기준하고 종별 변경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 일반적 절차니까. 자, 종별 변경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또 다른 종류의 개업 공인중개사로 뭐다? 종류를 바꾼다. 그러니까 종별 변경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의가 뭐죠?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이다? 등록한 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개공이 된다는 말은 등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종별 변경에서 원칙은 신규 등록입니다. 다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등록한 상태에서 또 등록이 되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이중 등록입니다. 이중 등록을 방지하려면 폐업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폐업 대신에 실질적으로 이 등록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하거든요. 뭐냐? 신규로 등록하면서 종전 등록증 있죠? 종전 등록증을 반납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거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등록증 반납이고, 그러니까 이건 폐업 신고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종전 등록증 반납은 폐업 신고와 같은 말이다. 다시 말해서 종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뭐로 처벌할까요? 이중 등록으로 처벌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신규 등록인데 딱 한 개만 재교부입니다. 뭐냐면 여기가 연제구잖아, 그죠? 연제구입니다. 연제구에서 부칙상의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을 때 둘 다 개인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격의 유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상의 개공이 자격을 취득했죠. 시험 쳐서 합격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건 아니죠. 자격 취득에 따라서 그냥 등록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신규 등록에 하면 요 기본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확인 절차 등 기초적이죠.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게 되면 자격의 유무 말고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의 계속성, 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등록증을 재교부하겠다. 재교부는 언제냐? 즉시입니다. 즉시 재교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처리 기간 중에 가장 대표적 경우가 재교부는 즉시예요. 즉시 재교부. 그러니까 7일이나 저런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개공의 그죠? 기록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부칙상의 개공이 뭐로 바뀔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뀝니다. 바뀐다. 그죠? 요거. 그리고 여기다가 조건이 하나 결합되면 어디서? 동일한, 아셨죠?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등록 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뭐로 바뀔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면 요건 신규다 재교부다. 등록증 재교부로 처리한다. 등록증 재교부로 처리하겠다. 이해되시죠? 두 개의 조건이, 그러니까 부칙상의 개공이 만일에 법인으로 바뀌면요, 신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가 아니라 바뀌면 신규, 하셨죠? 그러니까 재교부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여기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좀 잘 빠져요. 그러니까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방법에 의한다. 틀렸죠? 왜? 동일한 등록관청 내라는 말이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요것만 딱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76페이지에 2번 보십시오. 2번에 부칙상의 개공이 그죠? 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줄을 딱 긋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뭐로 바뀐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이렇게요.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 이때 재교부입니까? 신규입니까? 그죠?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해야 된다. 그런 등록증은 언제 발급해 준다? 즉시. 아셨죠? 그러니까 즉시 재교부라고 붙여서 기억하셔야 돼요. 즉시 재교부다 이렇게. 자, 그리고 78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죠. 등록 신청서 보입니까? 제목이 또 뭐죠? 동시에 인장 등록 신청서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서식이죠. 그리고 그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몇 개입니까? 2개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신규 등록이 되는 건 2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갑니다. 뒤에 80페이지에 보니까 등록증이 있어요. 등록증에는 종별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등록 신청은 법인 공인중개사밖에 안 되는데 등록증에는 종별이 하나 더 있다. 부치상의 개공이 들어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 81페이지 등록증 등의죠. 대여등 금지 그랬는데 자 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등록과 자격은 대인적 처분이고 일신 전속선을 하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 금지하는 게 4개 있다고 그랬죠? 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그랬어요. 항상 이중 등록하면 4개가 쭉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고 제재는 뭘까요? 등록 취소와 1대1입니다. 등록 취소는 하고 할 수 있고 하고 그죠? 절대적 등록 취소이면서 몇 대 몇이다? 1대1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게 밑에 이중 소속 있죠? 이중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할 때의 제재가 그죠?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보입니까? 위반했을 때 제재. 개공은 뭐죠? 절치와 몇 대 몇? 1대1이에요. 그리고 2번 소공 딱 그럼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자격 정지와 1대1입니다. 요거. 중개보조원은요. 행정처분 과태료 X 그랬죠? 어떠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형벌만 몇 대 몇?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무등록자에 관한 경우인데요. 자, 요 순서를 보시면 봐요. 이게 공인중개사 법인이 등록 신청 단계에서 업무를 개시한 경우입니다. 무등록자입니까? 개공입니까? 무등록자죠. 공인중개사 법인이 등록 신청 단계에서 업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아셨죠? 이 경우 등록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등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순서를 보면 등록을 신청한다. 신청하고 그 다음에 등록의 통지를 받고 그 다음에 보정을 설정하고 그리고 등록증의 교부 이래 되죠. 순서가. 그러니까 등록 신청 단계에서 업무를 개시한 자는 무등록자로 몇 대 몇? 3대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또 등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보정 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 무등록자입니까? 개공입니까? 등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보정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무등록자일까요? 개공일까요? 개공입니다. 왜? 등록의 통지 이꼴 등록이고 등록되었으니까 보정을 설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공이죠. 예. 그리고 등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증 교부 전에 업무를 개시한 경우입니다. 무등록자입니까? 개공입니까? 개공이죠. 왜? 등록은 한 건 사실이니까. 그죠? 이렇게. 그리고 등록증 교부하고 이제 업무를 개시했겠죠. 그죠?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업무 개시 시기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하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했죠. 그리고 법인은요. 법인은 해산했다. 똑같은 말이죠. 개인의 사망과 법인 해산이니까. 그리고 등록 취소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때 등록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아셨죠? 등록의 효력은 자동 소멸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그러니까 사망했가 훼손했다 등록취소 처분 폐업 신고 이후에 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거 무등록자일까요? 개공일까요? 그죠? 무등록자. 그러니까 무등록자는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했거나 그죠?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난 이후에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뭐다? 무등록자. 무등록자가 딱 나오면 기가적은 무조건 몇 대 몇? 3대 3입니다. 무등록자에 대해서 보수 직업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요. 무등록자 딱 그러면 이 세 개는 기능해야 돼요. 무조건 몇 대 몇? 3대 3. 보수는 X, 거래는 O 하는 거.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등록자에 관한 경우 해가지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무등록 중개업이 나오는데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하고 쭉 있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제재는 몇 대 몇? 3대 3. 무등록 중개 행위에 효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뿐 그 중개 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등록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C 기가 C A와 C의 거래를 중개한 C가 첫 번째 중개는요 무자격자 일반인이라 불렀죠. 두 번째 할 때는 무등록자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법 제10조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다 그랬는데 일단 법 제10 조문 한번 보십시오. 조문에 1항에 보니까 뭐 돼 있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등록 기준입니다. 맞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2번에 보니까 제1항 제1호 위에 1항 있죠? 1번이 1호 미성년자가 1호입니다. 1호 내지는 내지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1항 제1호에서부터 몇 호까지? 제11호까지 제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가지고요 소공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돼 있죠. 즉 뭐다 고용인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개공도 될 수 없고 모두 될 수 없어요. 소공도 개공도 중개보조원도 와이.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제가 뭐랬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시험은 쳐요 못 쳐요? 시험은 쳐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의 효과 그러니까 지금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등록은 취소해야 되는 경우다까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쭉 결격 사유 효과 해가지고 개공 등 쭉 나오는데 정리를 하면 간단합니다. 뭐라고? 일단 결격 사유다 그럴 때 법 제10조 얘기죠. 10조의 결격 사유는 첫 번째 그 효과가 등록 기준입니다. 그죠? 등록 기준이다. 즉 결격 사유자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결격 사유는 고용 기준입니다.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고용에 대한 유일한 제한 사유가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중개업에 말할 수 있죠. 종사할 수 있습니다.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아셨죠? 종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 등록은 어떻게 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결격 사유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시험 들어봐요. 결격 사유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러면 결격 사유자의 행위는 무등록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결격 사유자의 행위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근데
무등록자 행위입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일 뿐이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될 뿐이지 아직 취소 처분 받은 게 아니에요. 무등록자는 취소 처분 이후에 하셨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 행위는 무등록자 행위가 아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격 사유의 기본 효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결격 사유는 자기업과는 관계없어요. 결격 사유는 등록을 취소하지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는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격과 무관하다. 무슨 말이냐면 자격 취소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자격 시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는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효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격 사유의 종류로 가면 종류는 일단 첫 번째 네 가지가 있거든요. 제한 능력자.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누굽니까?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피한정 후견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능력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죠. 제한 능력자. 그리고 두 번째 파산자입니다. 파산자고요. 그 다음에 수형자입니다. 수형자. 형을 받은 사람.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제재를 받은 사람. 이렇게 이 법에 의한. 그래서 제한 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이 법에 의한 제한을 받은 자까지가 기본 틀입니다. 종류가.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중에 1번 미성년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미성년자 그러니까 일단 미성년자는 예외가 있어 없어요? 기억하실 건 미성년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년의제라는 걸 인정한다는다. 그죠? 성년의제 부정합니다. 또 보통의 민법상에서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 있죠? 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법정 대리인 동의하고도 관계가 없다. 동의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몇 살일까요? 19살, 19세입니다. 19세. 그래서 예외 없음 이렇게 합니다. 예외 없음. 미성년자 예외 없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이다. 말 그대로 후견을 받는 사람이죠. 후견인입니다. 일단 이것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법적 판단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혹은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적 판단이다. 법적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후견 그죠?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라는 말은 뭐다? 아, 이 사람이 결격 사유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법원에서 후견 종료 심판입니다. 후견 종료 심판을 받고 그러면 그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정상인이다.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가 볼 때 정상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혹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무조건 뭐라고? 결격 사유자예요.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합니까? 이건 법적 판단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혹은 정신의학적으로 혹은 이 사회 통념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요게 제한 능력자에 관한 경우거든요. 보시면 미성년자는 무조건 몇 살? 19세를 말합니다. 19세. 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마지막 줄 있죠. 친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혼인을 한 미성년자도 결격 사유다. 그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그랬습니다. 피성년. 자, 있죠. 1번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줄 긋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라고 놓으면 뭔 얘기입니까? 결격 사유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시험 지문에 후견 종료 심판을 받고 라는 말이 나오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해가지고요. 그리고 밑에 이번에는 보니까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 그랬죠? 까지. 후견 개시 심판과 후견 종료 심판. 마찬가지로 3번에 피한정 후견인도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맞죠? 그리고 한정 후견 종료 심판으로 벗어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네 번째. 파산 승고를 받고 그랬어요. 파산 승고를 받고. 세 번째가 파산자입니다. 파산자. 파산자는 뭐죠? 파산 승고를 받고 뭐 되지 않은 사람?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복권. 그러니까 뭐 되면 복권되면 벗어난다 하셨죠? 복권되면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채무 변제를 했다든지 채무 변제라든지 변제 그리고 복권 신청이 있어요. 복권 신청. 복권 신청과는 관계 있다 없다. 채무 변제 복권 신청과 무관합니다. 뭐가 돼야 복권되면 이렇게요. 아셨죠? 그래서 복권되면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못하겠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렇게 수용자 들어가서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를. 공인중개사 부분에서 기억나시는 게 뭐 있어요? 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공인중개사라는 부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상 주의 깊게 읽어야 될 게 주어예요. 주어. 주어가 몇 개 있다 그랬죠? 3개 있어요.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어는 시도지사예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임명 위촉 해촉이 나오면 국장이에요. 그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더라? 나머지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주어입니다. 이걸 2개를 묶어서 뭘 한다고? 시험시행기관장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시험시행기관장, 어떤 걸 주어로 삼을 거냐 하는 거 주어냐, 그죠? 일치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있었죠? 정책심의위 딱 그럴 때 그 기본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어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데 제가 동그라미 그린 거 기억하시죠? 안에 위원장, 위원, 간사, 그죠? 이렇게 딱 2개 돼 있고 그 간사 지명이라든지 운영 세칙은요 누가 정했죠? 위원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주의하실 건 그 표현이잖아요. 제척이라는 표현 배제시키죠. 그 다음에 안건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게 뭐였죠? 기피 신청이고 본인 스스로 하는 게 뭐죠? 회피. 회피 안 하니까 뭐 해야 돼? 해촉. 해촉은 누가 할 수 있죠? 국장이 이렇게. 그리고 시험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시험은 매년 1회 1회 이상이죠. 1차 시험 되면 다음 회 면제 다음 연도 다음 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 이제 특히 이제 주의하실 건 응시 수수료 있죠. 응시 수수료의 요 반환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그 전 분야 60, 50 하는 거 있죠. 일부를 반환하는 그 기준도 요거 한 번씩 가끔 나와요.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칠 때 예외 있었죠. 시험은 1차 시험하고 뭐하고 2차 시험으로 나뉘어지는데 1차는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2차 시험은 40점 이상 인자 중에서 합격자가 결정되는 경우 있죠. 자, 그래서 기억할 건 이거 최소예요.
최소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뭐가 와야 되죠? 미달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뭐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선발하고 미달일 때만 몇 점? 40점 이상. 그럼 합격자가 결정되면 공고를 하겠죠. 누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죠? 시도지사가요. 그죠? 근데 시도지사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같은 자시하고 사자 기억나시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자격증 재교부는 누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취소 전에 사전 절차는 누가 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하고. 아셨죠? 그래서 자격에 관한 내용도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아셨죠? 미스 안 하시면 돼. 그리고 등록 이퀄 뭐였죠? 등록 이퀄 사무소였나요? 그죠? 사무소. 그래서 등록은 사무소가 돼가지고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서 포인트는 등록 기준이에요. 등록 기준의 기본은 결자 실사죠. 그리고 법인은 거기다가 2가지가 추가돼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법 제14조 규정되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겸업할 것. 하죠? 그래서 등록 기준을 딱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있으면 등록 관청 있죠? 등록 관청이란 누굽니까? 사무소 관할 청을 말하고 명칭상의 구를 말한다. 그러면 등록 관청하고 아셨죠? 등록 기준. 그리고 종별 변경도 기억해야 돼요. 종별 변경은 신규 재교부, 신규 등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전 등록증 반납으로 폐업 신고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폐업 종전 등록증을 반납 안 하면 제재는 뭘까요? 이중 등록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셨죠? 이중 등록에 대한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가 되면 무조건 취소하고 동시에 몇 대 몇? 1대 1이 됩니다. 그리고 종별 변경은 신규지만 그죠? 딱 한 개 예외가 있죠. 부치상 개공이 뭐로 바뀔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뀔 때 어디에서?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바뀔 때 그때는 신규다 재교부다? 재교부다. 재교부는 언제 할까요? 적시 재교부입니다. 아셨죠? 적시 재교부. 그래서 재교방법에 의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자는 시험 채 못 쳐요.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결격 사유는 등록을 못하고 고용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 등록을 만다 취소해야 되는 사유다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에 수영자부터 하셨죠? 이렇게 복습하면서 동시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절차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정이라고 하는 건 등록 요건이에요. 등록증 교부 요건이에요. 그죠? 등록증 교부 요건입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은 언제부터 하죠? 등록한 때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일단 뭐 필기를 안 하셔도 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